사무사 TV입니다. 이번 시 끝이야? 너무 빨리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사무사 TV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세무사 3명이서 모여갖고 세금 한번 쉽게 얘기해보자, 쉽게 설명해보자 하는 사무사 팀입니다. 자, 오늘은 이종혜 네. 세무사님께서 노란 아니냐? 노란? 노랑 아니에요? 노란이에요? 야, 이 다음에 네가 써놓은 거는 노란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또 노랑이야? 너무 아니, 사정을 하셨구나. 저 쓰면서 노란이 맞을까? 노랑이 사람이 소심해서 그래. 이런 걸로 지적이라도 해야지. 자, 오늘은 이종혜 세무사님께서 노란 우산 공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고 하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가시죠. 노란우산 공제가 이제 주변에서 좋다고 많이 하시니까 덜컥 가입하시고 난 다음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후회를 하셔? 뭐 중도에 해지하면 아, 중도 해지하면, 그 해지하면 이제 뭐 좀, 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16.5%로 기타 소득으로 떼버리거든요. 음, 그러니까 소득공제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런 후회를 하셔가지고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해서 이제 한번 만들어 음, 봤는데요. 특히나 이제 2025년부터는 노란우산공제가 한도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꼭 그 가입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 노란우산공제는 네, 개요부터 말씀드리면 노란우선공제는 자영업자랑 그다음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고소득자, 그 뭐 전문직 아니면 뭐 금융소득, 부동산 이런 분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만 되니까 그거를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퇴직금을 왜 웃는 거예요? 이게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아니, 나는 얘가 방송을 지금 우리가 못해도 그래도 한 4개월 가까이 하고 있는데, 아, 안 늘어서? 아니, 않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긴장을 하면서, 지금 보면은 우리 웃고 있는데, 막 혼자 몰입하다가, 옆에 딱 왜 웃어요? 이렇게 있는 거야. 아, 이게 웃겨갖고. 그래서 계속 할게요. 그래서 노란우선공제 가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소상공인은 가입하면 좋다. 다만 이제 해지했을 때 뭐 그런 불이익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자. 이런 게 요지고요. 일단 여기에서 노란우선 공제회에서 잠깐 보시면 노란우선 공제는 음, 이게 노란우선 공제가 가입은 하면 좋다는 건 아는데 솔직히 이게 어디에 좋은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노란우산 공제가, 아까는 불이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자, 일단은 노란우산 공제 지금 현행으로 네, 가입을 하고 매년 불입을 하면, 자,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정도를 불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 네, 500을 불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는 거잖아, 지금 당장. 내 그렇죠. 소득세로. 네, 물론 소상공인들을 위한 건데 소상공인들 분들이 막 35%, 40%막 이렇게 과세되는 분들은 많지 않아. 네, 근데 당장 그 맞아요. 기준으로 보면은 당장 24%라고 보자. 네, 24%로 과세됐어야 될 게 안 됐어. 네, 그래서 쭉쭉 불입을 하시다가 폐업을 하지 않고 중도 해지를 하면 16.5%로 과세를 해.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지. 왜냐하면 불이익처럼 느껴지는 거는 그 소상공인 분들은 처음에 이게 과세가 안 되고 나중에 진짜 저율로 과세가 될 거야 라는 기대를 안고 가입을 했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해지를 하시게 되는 경우 네. 이제 과세가 16.5% 된다라고 하면 좀 억울한 느낌이 들지 상대적으로. 억울한 건 아니지, 결론적으로는. 아니, 그치? 사람은 돈 내면 억울해. 그건 당연한. 뭔가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면 억울해. 근데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러는데, 애초에 중도 해지 사유에 대해서 좀 더 네. 명확하게 아니라 좀 세부적으로 나눠갖고, 이런 경우에는 폐업 해지와 비슷한 정도의 과세율로 과세한다. 이렇게 제도가 정비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음, 왜냐하면, 해지하고 싶어서 해지하시는, 그러니까 그냥 돈 쓸 돈이 없었고 돈 더 쓸래 그러고 해지하는 경우는 잘 없어. 어쨌든 이거는 기업으로 지금 준비금이나 마찬가지로 불입을 음, 시켜놓는 건데, 그렇죠, 어, 그렇죠. 결국에 이게 근본적 취지는 정말 사업이 힘들어서 폐업하게 된 경우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돈을 음, 쌓아놓기 위한 거고, 그건 과세 안 할게, 거의. 조금만 과세할게. 요게 취지잖아. 맞아요,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약간 목적은 다르긴 한데, 근로자로 따지면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들 때, 네, 그때 이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해주고, 나중에
연금을 뒤늦게 받으면은 저율로 과세하는 거랑 비슷한 그쵸? 느낌이 되는 거네. 음. 그러면 장점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시죠. 일단 장점은 일단 소득공제의 상부가 상향됐다. 그래서 어, 한국별 보면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는 600만 원까지 돼요. 음, 원래는 이게 아마 500만 원까지였을 거예요. 네, 100만 원 올라갔어요. 전 바보라 잘 모릅니다. 그거 자해하지 마. 나는 양도상속증여 쪽으로 와야지 소득 아, 쪽은 잘 몰라. 그래도 성공합니다. 양산진대가. 안 보다 보니까. 그다음에 4천만 원 초과 1억 이하는 400만 원까지 공제되고 1억 초과는 얼마야? 야, 똑바로 안 해? 200만 원이에요. 네. 음, 그래서 제가 요거를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요. 만약에 이제 노라운 성제가 있기 전과 있는 후 이렇게 차이가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소득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음, 근데 소득공제 뭐 인적 공제 무슨 공제 때 6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5천만 원에서 600만 원 빼면 4,400만 원 되잖아요. 음. 4,400만 원에 4,400만 원은 4,800만 원, 4,400만 원, 5천만 원 미만이니까 세율이 15%란 말이에요. 음, 그러면 4,400 곱하기 15% 해서 누진공제 126만 원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소득세만 534만 원 나와요. 음. 그 지방세 1.1 해야 되죠? 그러면 587만 원 나옵니다. 16.5%라는 거지. 네, 15%니까. 네. 근데 이제 요게 노란성공제가 만약에 600만 원 가입을 했다. 더 들어간다, 공제가. 400만 원을 가입을 했다. 어. 그럼 400만 원 했으면 4,400이 4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400만 원 공제 받은 거에 음, 16.5% 정도가 더 세이브가 된다.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왜 네, 이렇게 그렇죠, 복잡해?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야, 네가 말로 이렇게 설명하면 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 준비된 게 있으니까 다 읽을게요. 4천만 원에 15%를 곱하면 누진공제 똑같이 120만 원 빼면 474만 원이 돼요. 거기에 1점이라면 521만 원이 됩니다. 결국엔 587만 원과 521만 원 차이 66만 원이 절세된 효과가 있습니다. 너 이거 안 보고 암산해봐. 무슨 함산? 400만 원 곱하기 15%?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렇죠. 네가 얘기한 거에서 음, 어쨌든 소득 금액에서 빠지는 금액이 있으면 그 음, 빠지는 금액에 곱하기 세율만큼의 절세 효과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 네네네. 그걸 설명하려고 한 거잖아. 맞습니다. 어, 그러네. 400만 원 곱하기 15%. 가입하셔가지고 15% 세율이신 분이 요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하셔갖고 400만 원의 소득 금액을 더 공제받으면 쉽게 네. 얘기하면 소득을 줄이면 음, 그거는 16.5% 지방소득세 15%에다가 지방소득세 1.5% 합친 우리 최종 세율은 16.5%가 더 절세가 된다라는 네. 걸 복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소득공제에 400만 원 불입했으면 그 해당 구간의 세율 15% 곱하기 1.1 해서 66만 원. 근데 16.5%니까 앞에서 네. 중도해지하면 16.5%의 기타 소득세잖아. 네. 만약에 6%이신 분들이 노란우산 공제 가입했다가 나중에 해지를 하게 되면 16.5%니까 이건 불이익이네. 그렇죠. 그건 확실히 그지? 불이익이고. 15%이신 분들은 그냥 원래 과세 됐어야 될 정도의 과세가 된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더 세율이 24%, 35, 30, 몇 프로니? 45%. 24% 다음에 45%, 35, 35%. 35가 있어. 35, 38. 저희 32%도 예, 있잖아. 산부사실입니다. 세금은 외우고 있어요. 세율 안 읽어봐요. 해보고 해. 음. 근데 그런 분들은 네. 오히려 중도 해지에도 이익이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그렇죠. 그리고 이거 앞에서 장점으로 봤을 때 소득 4천만 원 이하는 600만 원까지, 음, 4천만 원 초과해서 1억 이하는 400만 원까지, 네. 1억 초과하신 분은 200만 원까지라고 네. 이렇게 했는데 약간 좀 역설적인 게 어차피 연 단위로 600, 400, 200이니까 큰 돈은 아니야. 음, 월로 불입을 하시니까. 음, 음. 근데 소득이 적으신 4천만 원 이하 되신 분이 1년에 600만 원을 부을 만한 여유가 있나? 이건 좀 역설적인 것 같아. 제도를 왜 이렇게 만들었나 싶은 생각도 좀 들어. 저희 사장님은 한 달 100만씩 드시는 분도 있어요. 저축을 잘하시네. 그러니까. 어, 그냥 귀찮다고 100만 드시더라고요. 대단하시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일단은 소득이 높네요. 수익률이 높네요. 금리 아, 3이면은 시중 금리보다 높은 게 맞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압류가 불가능해요. 그게 요거는, 이점이 있네. 폐업이나 빚 때문에 힘들어서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노라운성제 쌓인 돈은 압류가 안 돼요.
우리 보통 통장 압류당하고 뭐 압류당하고 집도 막 빨간 딱지 붙고 이러는데 노란우산공제는 안 건드릴게. 그러니까 이게 형이 아까 요거는 말씀드린 지켜줄게. 요거는. 재기를 위한 돈을 그지?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압류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게 복리이자 3.3%예요. 아, 복리야? 아, 국민 좀 아, 세다. 복리는 좋다. 난 3.3% 했을 땐 솔직히 별로 안 와닿았거든. 어. 근데 복리에서 확 와닿네. 요즘에 적금 말고 그냥 1금융권에서 예금이자 현금 아파트 받는 게 쉬운 일이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 예금이자 얼마 아니고. 90년대, 80년대에는 복리가 많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 이제 성인 되고 나서 2020년, 2010년 지나면, 아, 옛날에 그 복리통장 아직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뭐, 그 사람이 킹 가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음. 아, 복리 오랜만에 본다. 이건 괜찮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복리 좋다. 그다음에 10년이나 20년 동안 장기간 놓고 보면 수익률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형님 말씀하신대로. 네, 좋습니다. 아,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었어? 아니 너 오늘 많은 걸 아니, 보여준다? 장점이 아직 안 끝났는데 말씀하십시오. 단점 시작할게요. 그러면. 단점. 다음 이제 단점은 변동금리예요. 얘가 준비한 걸 우리가 다 흐트러뜨리고 있어. 아직 세 개가 있는데 변동금리라서 현재가 이제 뭐 3.3%를 하지만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 내리면 이것도 아, 내려가겠죠? 변동금. 이게 좀 맞네. 확대 금리가. 그래도 복리잖아. 음. 복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가입을 하신 분들 추천하시고 싶은 사람은 이제 자영업자나 소규모 법인 대표. 그리고 보통은 개인 사업자는 15%가 제일 많더라고요. 15%간. 그래서 이제 또 그렇지. 네, 15% 넘어가시는 분들 많이 못 봤어요. 왜냐면 이제 많이 빼니까 많이 있어. 많이 써요. 많이 있어. 한 명은 못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입 추천은 그런 분이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이게 그 월 납입 금액이 만약에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막 무리 없이 하는데 너무 많이 불입하면 다른 연금 저축에 넣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사실 노란우산공제 말고도 퇴직연금이라든가 네. 뭐 사적연금이라든가 이런 거 미리 가입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또 공제되는 항목들이 소득세는 많이 있기 음, 때문에 그런 항목들 찾아가지고 절세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항목들이 대부분 노후 준비를 위한 자금을 자금을 음, 부었을 때 투자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추후에 과세가 덜 되고 지금 당장은 세금을 또 줄일 수 있는 음,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절세 전략으로 이런 항목들 많이 다루시는 것도 네,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요거 노란우산공제 쌓인 돈은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돼요. 10년 이게 두 이상 개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되고 아, 혹은 이제 폐업했을 때 폐업했을 때 그때는 정상 수령이 되죠. 하지만 음. 중도해지했을 때는 정상 무관되고 이제 기타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발음 똑바로 해. 10년은 근데 조금 긴데, 사실. 너무 길죠? 근데 이거 보면은 연금이나 비슷한 게 음, 단기간 불입을 한 다음에 그 후에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약간 그 후에 목돈을 받을 수 있는 퇴직금 혹은 음, 연금이랑 비슷한 느낌,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설정을 해놓은 거라서 때나 노후 준비 혹은 폐업 후 준비라고 생각하면 이해는 돼요. 네, 이해는 되고, 어, 그러네요. 네. 예, 어, 뭐 할 말이 사실 엄청난 특혜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모이면은 절세 효과에 파워풀한 음. 효과가 그리고 있다라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 최근 저희 사장님도 국민연금 2천 소득공제 넣고 노랑수 600 넣고 연금저축 900 넣어 보니까 오, 세금 거의 안 내. 나 궁금한 게 세무사도 돼? 안 되지. 소상공인이 아니잖아. 소상공인 아니에요? 우리 소상공인이야? 소상공인이죠. 그럼 여기서 전문직은 안 된다는 우리도 거 노란우상 가입 가능해? 아까 전문직 뭐 응? 그런 게 있었나? 아니 전문직은 여기 제가 조사한 거에 나오진 않은데 아, 그래? 음, 당연히 소상공인 아니에요? 아니 뭐 나는 소시민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찾아봐. 전문직들은 음, 각종 감면 같은 것도 다 배제가 되잖아. 맞아요. 뭐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 음, 나는 개인적으로 사적연금 같은 거 가입하고 있어? 네, 노후 준비? 네, 그럼요. 그래? 그럼요. 형도 하고 있어? 했다가 지금 돈이 없어서 끊었죠. 저도 돈이 없어 끙끙 있죠.
아, 끝난 게 불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네. 아니면 그냥 해지를 했다는 거야? 작년에, 중단. 어느 중단. 아, 그러니까 불입 중단 잠깐. 그쵸, 그쵸, 그쵸. 형 안 해요?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아, 형, 근로소득자 하면 해야지. 이제 근로소득자죠. 해야 돼. 꼭 해야 돼. 아, 근로소득자가 되면 해야 돼? 하셔야 됩니다. 아, 뭐, 그래? 보내긴 하지만 1년에 700만 세액 공제가 되시기 때문에 불이익에 네,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연금저축 꼭 아, 하셔야 근데 돼. 지금까지 그 노후 준비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상황이 다르지만 나는 와이프랑만 지내면 되잖아. 음. 노후 정비보다는 나가는 돈이 난 극단적으로 적어져. 당장 납부한 세금 낼 바에 그걸 넣는 거죠. 어, 저축. 한번 집에 가셔서 아, 근데 요즘에는 좀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도 음. 사적연금 같은 거 몇 개, 비과세 상품이나 이런 거 찾아가지고 몇 개 가입을 해놓으면, 일단 지금 당장 내 소득세도 많이 줄을 거고, 나중에 다시 돌아올 돈이잖아. 국민연금처럼 안 돌아오진 않을 거 아니야. 국민연금 돌아옵니다. 돌아올까? 과연? 집에 가서 아내분하고 심도 있는 한번 토론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어차피 그건 내가 알아서 다 해요. 그럼 저희 이렇게 영상 마무리는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신 사장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읽어야 돼요. 아, 끝까지 자기 플러스 지키는구나. 마무리 준비된 아이야. 그리고 혹시나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으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네. 우리 맨날 그럼 해야 된다. 해야 돼요. 그런 걸 안 했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멘트 꼭 구독, 봐요.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거 해줘야 돼.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맞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